2개월 반 동안 마라톤 풀코스를 73회를 뛸 정도로 열심히 이제 마라톤하고 또 마라톤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국내 어느 지역이든 세계 여행을 하게 되면 마라톤을 하고 싶은 그 유명 관광지에서 마라톤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많이 생기는데요. 일본의 대문호 무라카미 하루키 씨도 그렇답니다. 그분도 세계적인 관광 명소에 가면은 항상 운동화를 챙기고 가서 거기서 뛰신다고 하는데요. 미국 보스턴의 찰스 강이나 뉴욕의 허드슨 강, 그 다음에 무라카미 하루키 씨의 이제 뭐 고향인 일본의 교토의 가모가와 강, 뭐 이런 데 가면은 뛰기 참 좋다라고 무라카미 하루키 씨의 에세이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하튼 저도 세계 최고의 현수교인 금문교에 왔기 때문에 한번 뛰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 길이가 2.8km니까 잠실대교보다 2배 이상의 길이어서 굉장히 짧진 않은 긴 거리가 되는데요. 일행들이 없었다면 저 혼자 그 왕복 달리기 하고도 남았는데, 일행들이 있다 보니까 일행들이 잠깐 그 금문교의 기념품 가게를 아이 쇼핑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만 저 혼자 좀 뛰어보고 싶어서, 그러려면 최대한 단거리로 뛰어야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골든게이트 중간까지만 갔다 오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전체가 2.8km니까 중간이면 1.4km, 1.4km를 왕복하면 2.8k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든게이트의 남쪽은 샌프란시스코 시고 북쪽은 마린 카운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남쪽에는 전망대가 포트 전망대가 있고 북쪽에는 이제 비스타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샌프란시스코 시 쪽에 있는 남쪽의 그 포트 전망대에서 금문교 중간 지점까지 왕복 2.8km만 그 당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구두를 신고 있었고 셀카봉에다가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를 장착하고 또 디지털 카메라는 저 아래 주머니에다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띄어서 주요 구간에서 주요 지점에서 이렇게 사진 다 촬영하고 셀카로도 제 얼굴도 찍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를 뛰었는데요. 우리 한강 같은 경우에도 잠실대교 이런데 한강이 한 30개 정도 다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 반포대교하고 잠실철교 이런 데는 자전거 전용도로 또 보행로 겸 조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리뿐만 아니라 잠실대교나 뭐 이런 영동대교 이런 데도 도로 갓길 쪽으로 별도의 난간 분리대가 설치돼 가지고 보행로 겸 자전거 도로 겸용으로 그런 그 폭이 한 1.2m 정도 폭으로 보행자도 다닐 수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다닐 수 있는 다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금문교도 보니까 그 보행로 겸 자전거 도로로 폭이 거기는 한 2m 정도 돼 보였습니다. 2m. 한강 이런 데는 한 1.2m 정도 폭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한 2m 정도는 될 정도로 굉장히 넓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제 갔더니 걸어서 그 데이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전거 타고 남쪽에 샌프란시스코 시, 즉 포트폴 전망대 쪽에서 북쪽에 마린 카운티의 비스타 전망대 쪽으로 자전거 타고 왕복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두 신고 뛰는 사람 저 혼자뿐이었고 꼭 구두를 떠나서 뛰는 사람 저 혼자뿐이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저는 달리기 관한 열정이 강한데요. 그런데 그 중심 반환점에 갔더니 다리가 약간 미세하게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는데 그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거기 금문교가 설치된 그 구역이 굉장히 그 강풍도 많이 세고 그 다음에 안개도 많고 특히 강풍, 지진 이런 게 자주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06년에는 지금부터 114년 전이죠. 1906년에는 미국에서 20세기 들어서 발생한 최악의 자연재해인 샌프란시스코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그쪽은 지진도 빈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진, 그 다음에 강풍에 견디도록
그 내진 설계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다리가 골든게이트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토목공학적으로 다리의 중간 부분은 바람이나 지진에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8m 정도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답니다. 그냥 딱딱한 구조물로 해놓으면 강풍이나 지진이 일어나면 이게 절단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풍이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좌우로 한 8m 정도는 움직이게끔 설계했기 때문에 제가 그 구두 신고 반환 중간 지점까지 가서 이제 뛸 때 중간 지점 부분이 그렇게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이제 느껴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뛰면서 또 이제 멀리 서쪽에는 태평양이 보이고 또 이제 동쪽으로는 그 샌프란시스코, 그 오클랜드 베이브리지 쪽이 보이고 그 동쪽 부분에 알카트라즈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 금문교에서 동쪽으로 한 2.5km 정도 지점에 보였었습니다. 알카트라즈 섬. 그 알카트라즈 섬은 뭐냐? 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 원래 거기가 미국의 연방 교도소였습니다. 섬이다 보니까 탈출하기가 어려운 환경이고 또 그 섬 주변이 해수면 그 수중 온도가 굉장히 차가운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살이 세고 골든게이트 해협 자체가 물살이 세다 보니까 금문교 동쪽으로 한 2.5km 지점에 있는 알카트라즈 섬도 물살이 센 거죠. 그 다음에 상어들이 출몰하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탈출하더라도 살아서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서 그 알카트라즈 섬을 연방교도소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연방교도소가 된 이후에 한 번도 탈출자가 없었는데 딱 한 사람이 성공을 했었답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그러한 것을 주제로 만든, 소재로 한 영화가 알카트라즈 섬의 탈출이라는 영화가 예전에 개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1996년도에는 그 마이클 베이 감독, 니콜라스 케이지와 숀 코넬리 공동 주연의 영화 더 록이라는 영화도 거기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개봉된, 지금부터 24년 전이죠. 1996년에 개봉된 마이클 베이 감독의 니콜라스 케이지와 숀 코넬리가 공동 주연하는 더 록이라는 영화. 그게 그 알카트라즈 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섬들도 구경하면서 제가 달리면서 셀카봉으로 찍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골든 게이트 브릿지는 그 영화 더 록이 개봉됐던 연도하고 동일한 1996년에 미국 토목학회에서 현대 토목 건축물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선정됐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1996년 미국 토목학회에서 선정한 현대 토목 건축물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정말 다리도 길고 그 현수교 주탑의 높이도 이제 높고 또 해수면과 다리 상판의 높이도 높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토목공학적으로 굉장히 건축하기 어려운 그 환경에서 그걸 성공리에 1937년, 즉 지금부터 83년 전에 건설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현대 토목 건축물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미국 토목학회에서 1996년에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길이가 2789m, 다리의 그 교각 주탑의 높이가 227m 높이, 그 다음에 해수면과 다리 상판, 즉 해수면과 다리 도로면의 그 높이가 66m. 세계적으로 규모가 이제 큰 다리다. 뭐 이런 취지고 연간 한 900만 명 정도가 방문할 정도로 그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이자 미국의 랜드마크이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이제 골든게이트 브릿지는 이제 유명한 다리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를 가는 사람들은 가장 필수 코스로 당연히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한번 가보시면
아름다운 추억, 좋은 추억을 남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제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 다리는 1937년에 건설된 남쪽의 샌프란시스코와 북쪽의 마린 카운티를 연결하는 그 다리로서 골든 게이트 브리지인데요. 그보다 1년 전에 건설된, 즉 1936년에 건설된 남쪽의 샌프란시스코와 북동쪽에 있는 오클랜드를 연결하는 그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베이 브리지, 베이가 만, 샌프란시스코 만 할 때 움푹 들어가 있는, 해안이 움푹 들어가 있는 데를 뭐 천수만, 뭐 이렇게 무슨 진주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베이, B-A-Y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만인 거죠. 태평양에서 골든 게이트의 해협을 통해서 쭉 오클랜드 쪽으로 움푹 바다가 들어가 있다 해서 거기를 샌프란시스코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의 샌프란시스코와 북쪽에 이제 오클랜드 사이를 통과하는 다리 이름이 북동쪽에 있는 오클랜드와 남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사이를 통과하는 다리가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베이 브리지인데요. 그 다리를 이제 건너가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의 그 주립대학인 UC 버클리가 있습니다. UC 버클리는 거기 학교 출신들 노벨상 수상자 중에 UC 버클리 출신이 한 7, 80명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직에 있는 교수들 중에서도 8명이 노벨상 수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광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그 UC 버클리도 이제 혼자서, 다른 일행들 다 호텔에 있을 때 저 혼자서 고속전철을 타고 샌프란시스코의 다운타운 시내, 거기에 몽고메리역이 있는데요. 거기서 고속전철을 타면 한 6정거장 가는데 초특급 아주 빠른 속도로 가니까 한 30분 만에 그 UC 버클리 역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UC 버클리를 투어를 저 혼자 한 적이 있습니다. 일행들은 다 호텔에서 자고 있는 이른 아침에 거기를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UC 버클리에서 쭉 보게 되면 한 10km 정도 전방에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문교는 굉장히 규모가 크다 보니까 10km 거리에 있는 UC 버클리에서도 조망이 될 정도로 또 빨간색이고 그러니까 눈에 확 띄게 잘 보였었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수교이자 세계적인 자살 명소가 되어버린 골든 게이트 브리지, 즉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금문교를 안 가보신 분들한테는 금문교에 관해서 좀 사전 지식을 함양하시는 그런 차원이 되셨을 것 같고요. 금문교를 다녀오신 분들한테는 추억을 되새기는 그러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